얘기야.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개요부터 보세요. 매출총기일법은 화재나 도난 등으로 인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기록을 이용할 수 없거나 내부관리 목적으로 재고 실사를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여러분. 화재가 나거나 재고 실사가 안 되면 재고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단기 매출원가나 매출총리를 자료를 이용할 수 없고 기말재고자 파악이 필요한 경우 매출총리율법은 과거의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해서 재고자산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럼 매출총리율법은 뭘 추정한다고요? 뭘 사용한다고요? 과거의 매출총리율. 그러니까 올해 데이터는 더 이상 없으니까 옛날 거라도 가져다 쓰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IFRS가 그래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인과관계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조금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그거라도 없는데 뭐. 딴 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다만 재고자산을 추정에 의해서 계산한 방법이므로 한교측대 국제회계준에서는 매출총리율법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적용하는 거 볼까 여러분? 양가로 2번. 매출총리율법의 적용. 매출총리율법에서는 과거의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먼저 추정하고 그리고 판매 가능 재고에서 그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재고자산을 다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재고자산을 다이렉트로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게 아니라 매출원가 추정하고 판매 가능 재고에서 추정된 매출원가를 빼서 기말재고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죠? 자, 그럼 매출원가 추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자, 매출총리율법에서는 먼저 매출액에 추정된 매출 원가율을 곱해서 매출 원가를 추정하는데 이때 자, 줄 칠게요, 여러분. 매출 원가율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 매출총이익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매출총이익률이 30%라는 것은 매출 원가율이 70%라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거는 매출 원가율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매출총이익률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거는 매출 원가율을 찾고 싶으니까 이걸 써먹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매출 원가율은 자 박스 안에 보세요, 여러분.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걸 매출 원가율을 부르고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부르는 거고 매출 원가율과 매출 총이익을 합하면 몇이 되더라, 여러분? 1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죠? 자, 넘기시고 자, 있고. 자, 그러면 간가로 2번, 여러분. 재고자산의 추정이에요, 여러분. 자, 판매 가능 재고에서 자, 판매 가능 재고 이제 뜻 다 아실 거니까 과거의 매출 총이익률을 이용해서 추정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기말재고를 먼저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부터 추정하는 거라고, 여러분? 매출 원가를 추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거다라는 거고. 자, 양가로 3번으로 가시고 매출 총이익률의 기타 사항이에요. 자, 매출액 계산. 자, 매출액이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출액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매출 원가로 추정이 되는 건데 매출액은 발생주의 순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건 다 뭔 줄 알죠? 말이 없어. 그렇죠? 예. 잠깐만 여러분. 자, 기본적인 건데 짤막하기만 참고. 자, 우리가 팔았어요, 여러분. 팔았는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판매한 물건에서 파손이나 하자나 부패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해서 가격을 일부 깎아주는 거죠. 응? 처음에 1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물건을 팔다 보니까 택배로 가는 것 중에 귀퉁이가 조금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산 사람이 뭐야 완벽하냐고 조금 뭐 큰 건 아니지만 조금 깨졌잖아요. 나 한 5만 원 깎아줘. 이거 기분 나빠서 못 사겠어. 뭐 이런 거죠. 5만 원 깎아줬어. 그럼 100만 원에 팔았지만 5만 원 깎아주면 95만 원에 판 거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지? 애누리. 그렇지. 그렇죠? 물론 매출 애누리의 뜻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매출 애누리라고 그래요. 판매하는 것 중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파손, 부패, 하자 등에 의해서 가격을 일부 깎아주는 거죠. 그럼 다시 판매했어. 파손, 부패, 하자가 똑같이 발생했어. 근데 이번엔 좀 심해. 그랬더니 사간 사람이 뭐냐면 뭐야 이거 많이 깨졌잖아. 안 사 갖고 가. 그래가지고 판매한 걸 다시 반환시키는 거지.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지, 매출 환입이라고 하는 거야. 응? 기본 의미가. 그죠? 판매한 거죠. 그래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같이 쓰잖아. 왜냐면 이유가 같으니까. 판매하는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값을 깎든지 안 산다고 반품시키든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번엔 팔았어. 근데 파손, 부패, 하자가 아니야. 외상으로 팔았다 보니까 외상값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조금 가격을 빼주는 거지. 저기 있잖아요. 100만 원이잖아요. 다음 주까지 결제해주면 내가 2% 깎아줄게요. 어차피 나도 외상값 빨리 받고, 응? 필요하면은 당신이 돈 안 주면 나도 예를 들어 대출을 받거나 그러면 금융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빨리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주까지 결제해주면 2% 빼줍니다. 라고 해서 사전 약정에 의해서 대금을 조기에 결제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걸 매출 할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 할인은 파손부패 하자 등의 사유가 아니죠. 외상값 빨리 받기 뭐 이런 개념이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가격을 깎거나 아니면 반품을 시키나 처음 매출액에서 어떻게 되는 거다? 차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매출액이라는 뜻은 엄밀하게 순매출액이야. 처음에 팔았던 총 매출액 100만 원에서 얘네들이 있으면 다 빼고 순매출액이 매출액이라는 얘기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런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총 매출액에서 매출 에너지 환입, 매출 할인을 차감하게 해서 한다. 한편 발생